자, 한국일보 12월 30일 브리핑은요. 일면 기사가 뭐냐면은 도명도 다자녀 혜택 노인 기준 연령 높인다. 이게 아까 조제보도 있었던 얘기인데 현재는 노인이라는 거의 기준이 법적 기준이 65살이에요. 64살인데 이제 그 기준을 높인다고 이제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2017년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걸 발표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복지제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국가장학금 보육시설 우선권 등 하반기부터 순차 적용 가능성, 노인 기준 67세나 70세 검토, 복지 변화 등 사회적 혼란 따를 듯. 요게 일면 기사입니다. 한겨레. 자, 다음에 독감 환자 발생률 사상 최대라는 기사가 짜투리에 있고요. 특검 삼성 집안 사위 김재열 사장 혐의 포착, 피의자 전환 가능성. 장시호 16억 후원 연결고리가 대가성 정황. 삼성의 또 다른 검은 거래도 관여 단서. 합병 찬성 지시 문영표 구속영장 청구. 삼성은 파도 계속 나오네. 이면 진주만 추모 후 야스쿠니 달려간 일본 방위장관. 아까 도전명미라는 사람인데 57살이야? 사진이 잘 나온 건가? 아무튼 그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일본은 지 좆대로 하겠지. 중국하고 한국에는 일본은 양보 안 할 겁니다. 미국에는 계속 양보하겠죠. 쟤들 원래 그랬습니다. 예, 원래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그랬으니까 신기한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 가습기 3, 4단계 피해자들 보상치료길 열려. 가습기 특별법 국회 환노위 통과. 환노위는 환경노동위원회예요. 2천억 규모 특별구제 개정 마련. 특별구제 개정 마련. 폐질환 외 질환 판정 기구도 설치. 피해자 가족 모임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 그다음 독과남자 관련한 기사 하나 있고 3면입니다. 혼인공제 신설 맞벌이 신혼부부에 세금 100만원 깎아준다. 소득 7천만원 이상 이하 대상 재혼이어도 같은 혜택 받아. 부동산 과열 위축 지역 나눠 청약 전매 제한 등 차별 적용. 공고부문 6만여 명 신규 채용.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침도. 4차 산업혁명 대응도 본격화. 도서지역 우편 배달 드론 활용. 내가 사진 보면서 느끼는데 이기권 저 사람은 내 생각에 인상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사진은 되게 안 받는 것 같아. 경제 강요들이 이제 막 걸어 나오는 사진들을 실었는데 아무튼 돈을 퍼붓습니다. 돈을 퍼붓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면요, 개인이 그냥 특정 기업들에 들어가면은 안 나와요. 그 정보가 이건 뭐를 좀 잘 써야 될 겁니다. 돈 받으면 쌓아놓고 싶잖아요. 나도 그렇거든요. 자, 사라진 창조경제 박근혜 색깔 쏙 빠졌다. 기업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빠져. 미르 K재단 사건 영향 미친 듯. 당연히 미쳐야지. 2017년 경제 정책 방향에 관한 주요 내용들이 여기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정부 내년 경제 성장 전망 2.6% 제시. 2%대 전망은 18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18년이면은 IMF 때죠. 벌써 그게 18년 전이구나. 21조 3천억 원 재정 풀어 성장 철벽 차단. 경기 회복 카드로. 여기 보니까 이제 미리 보는 박근혜 정부 5년간 경제 성적표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취업자는 줄고요, 가계부채는 늘고요, GDP 대 국가 채무 비율도 늘어나네요. 성장률은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일관성 있네. 3면입니다. 정호성 측까지 태블릿 PC 감정 필요. 곁까지 물고 늘어지기. 저거를 우리가 말꼬리 붙잡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일보가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정호성 같은 놈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이제 특검 출두하는 최재석, 김재열, 모철민 요렇게
예, 세 명 다 활짝 웃고 계신데 최순실 변호인과 같은 주장. 재판부는 감정 결정 보류. 정씨 대통령과 공모자백했지만 변호인 정씨 인정 안해 뒤집기. 최순실 측은 강압수사 문제 제기. 일부 판사들 영양가 없는 변론이다. 최순실 빌딩에서 나온 박 대통령 선물 등 검찰 추가 증거 제출로 압박. 자, 청와대 삼성합병 찬성 소극적 공무원 찍어냈다. 예, 뭐 그런 관련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검 일하네요. 헌재도 일하고. 오면입니다. 특검 삼성 재산은닉 블랙리스트 불법 시술 정유라 5갈래 압박. 삼성 재산은닉 블랙리스트 불법 시술 정유라 5개입니다. 국정 관련 지시하며 머리 아프다. 최순실 정호성의 여러 차례 짜증. 아, 관련 지시하며 머리 아프다고 그런 거야? 그럼 네가 하지 말지 그랬어. 네가 할 일도 아닌데 원래. 삼성합병 찬성 지시 여부 등 박 대통령 의혹 규명에 박차. 김기춘 블랙리스트 수사도 가속. 김기춘이 그래도 전임 국정원 소속이었는데 그 자료를 남겨뒀을 리가 없죠. 특검에서 고생 좀 할 겁니다 아마. 예술가들이 검은 쓰레기 봉지를 뒤집어 쓰고 그 검을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시위하고 있는 게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밌네요. 세월호 도서 출판했다고 정보사업 연속 탈락,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했다고 강연 요청 취소. 요게 블랙리스트 관련한 이야기인데 송강호도 그런 일이 있어.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송강호가 변호인 찍고 나서 영화가 쭉 줄었다고. 변호인 찍은 게 몇 년도지? 박근혜 땐가? 이명박 땐가? 자, 6면입니다. 반기문 통일 대통령 이미지로 대권 드라이브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 짧은 검증기간 염두. 외교 경륜 과시하며 기획없이 부각. 이명박 경제대통령 벤치마킹. 무소속 행보에서 막판 연대 구성. 뭐 그렇다 갑니다. 반기문 연대론 맞서 야통합론. 민주당 제3지대 부상 차단. 한번 두고 봅시다. 누가 밥상을 없는지 우리가 꼭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 총장 카리스마 창의성 부족. 미국 전문 잡지에서 재임 10년 평가에서 뭐 그렇게 평가했다 하네. 7면입니다. 호남색 짙어져 안철수 영향력 약화될 때. 원래 안철수는 영향력 없었어요. 공양왕 같은 느낌이지. 공양왕 안철수는. 그러니까 허수아비로 추대해 놓은 거예요. 안철수한테 뭐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은 없는데 옛날에 포스코에 5일 출근하고 수십억 벌었다든가 수천만원 벌었다든가 아무튼 뭐 이사로 있다 하던데 그거 보면은 참 꼴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 아무튼 안철수는 지금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호남계 기회주의자들이 국민당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자체도 본인도 안철수는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안철수는 잘 모르겠고 안철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이제 기회주의자 성향이 있었지.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지난 대선 때 뭐 백마탄 초인 안철수 막 그러고 막 그랬던 거 기억하시나? 난 기억나는데 그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안철수 테마 주사고 뭐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 자, 문재인 기억하려면 5년 더 짧다. 차기 정권 임기 단축 주장 1축. 그 개헌 주장에 대해서 나는 개헌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일단 얘기한 거예요. 다시 또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의원 99명에게 배치당에 반납하라. 비대위 체제 정식 출범. 새누리 죽어야 보수 산다 강조. 최경환 서청원 등 친박 2선 후퇴. 자, 문영표하고 홍완선이 위증죄로 고발됐답니다.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실패. 자, 8면입니다. 황교안 폐하 나왔습니다. 위안부 합의 비판론에 정부 무능해서. 자, 최선의 결과 정부 입장과 배치. 그러니까 황교안이 정부가 무능해서 위안부 합의를 이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보네. 조선일보에 아까 그런 투가 아니었잖아 그죠? 태권도 전설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개인 소견 흘린 것 아니냐 관측.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결과 윤병세 장관은 거듭 자화자찬. 윤병세가 누구야? 윤병세가 외교부 장관이야? 맞네, 외교부 장관이네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결과 만들어냈다. 24년간의 난제를 풀었다라고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쓰레기 새끼들. 자, 8면입니다. 보수신당 컨벤션 효과 새누리 제치고 지지율 2위. 유김당은 지금 뭐 축제 분위기겠네요. 출범 이틀 만에 지지도 17.4%. 핵심 가치는 따뜻한 깨끗한 보수.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난 유승민이 그 비서실장 있을 동안 그 최순실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러는 걸 보고 되게 정 떨어지더라고요. 솔직하게 정말 정 떨어졌지. 자, 박 대통령 탄핵 대리인단 만나 혐의 모두 부인하며 억울하다 강변. 예, 사실 박근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사람들은 중요하진 않죠. 어차피 나와봤자 개소리밖에 안 할 텐데 뭐. 자, 10면입니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박의 행적 포함 다시 겨눈다. 자, 특조위 내달 5일 토론 형식 발표회 공식 행보 재개. 1년간 조사 세월호 자료 토대로 컨트롤타워 부재 원인 등 규명. 대통령 행적 자체는 언급 안 하기로. 군 잠수함 충돌성을 등 논란 가열. 특조위 2기 출범을 목소리 커져. 세월호 관련 이야기가 있고요. 공천 헌금 수수 박준영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걸로.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가출로 이혼 부인의 노령원금 분할 안 해도 현재 재산권 침해 헌법 불합치. 이게 뭐냐면은 별거 중이거나 가출해 혼인관계가 끝난 배우자에게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근데 유승민이 배신의 정치라고 불리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두집 살립니다 뭐다 하면서 신박한 총각을 봤는데 최순실 몰랐다고 구라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있어요. 있죠. 왜 없어요? 예, 설명해드리면은 아니 그니까 아니 이 사람아, 그게 책임 소지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승민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 최순실을 몰랐다. 근데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알고 있으면서 묵인한 게 되니까 본인이 사악한 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최순실을 몰랐다 그러면은 나는 적어도 몰랐으니까 난 사악하진 않다, 하지만 나는 무능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사악하다, 나는 무능하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유승민의 경우에는 사악하다는 것보다는 무능하다라는 거를 선택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그리고 지지자들한테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좋았던 거지. 근데 명색이 그 대통령 비서실장 했다는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 했다는 사람이 그걸 몰랐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난번 총선 때도 나는 유승민 캠프 가서 이제 막 뭐 보고 그러기도 했었거든. 사실 동구에서 그 이재만이가 되는 것보단 유승민이 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좀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좀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비서실장이었잖아. 그게 비서실장이니까 그거를 모를 리가 있나. 비서실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유승민 그렇게 지지하시면 안 되지. 아, 이렇게 지지하신다고 그렇게 공명하시면 안 되지. 아, 저 그렇게 말꼬리 묶고 늘어질래요?
별로 상관 안 한다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자, 넘어가 있습니다. 자, 11면입니다. 베이비 부모 노후 준비 건강검진처럼 다각도 진단. 정부 은퇴 전 최소 1회 서비스, 재무의 건강여가 대인관계까지 자금 마련, 평생교육 등 정보 제공. 이거는 아까 그 노인 그거를 기준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린다 뭐 그런 거 관련된 건가? 복지정책 관련한 이야기 같습니다. 아니, 녹화 후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녹화 후에 문제가 하는 게 왜, 나는 내 입장을 설명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꼬리를 붙잡고 계속 물건 들으시는데, 한번 이제 경고하지만은, 아니요, 편집 안 할 거예요. 경고하지만은 지금 계속 이런 얘기로 말씀을 하실 거면은 저는 이제 강퇴시킬 겁니다. 그냥 몰랐다 하면 다 면제부 되는 모양이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송박영신. 이건 뭐야? 송박영신이 뭐야? 송박영신. 아, 박근혜를 보내고 새로운 신년을 맞는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마지막 촛불 밝힌다. 아마 내년에 또, 그러니까 내년이란다, 내일 이제 토요일이니까 내일 그걸 한다 뭐 그런 말일 건데. 저 새끼 봐라. 저 새끼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 중립성이란 게 없는 인간이네. 인터넷이 아니라 현실에도 사람 모아놓고 이럴까 무섭네. 자, 잠깐만요. 자, 블랙리스트 추가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커밍한 거 되셔서. 자, 현재 한 평도 안 되는 구치소 수용실은 위헌이다. 넘어가고, 이건 사건 사고 이야기네. 자, 대구 경북 면입니다. 12면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명분 사격장 설치 논란. 괜찮아요. 저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이거는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네. 포항 쪽 이야기 같은데, 포항시 빈 파출소 건물 2층에 실탄 사격 없어도 실제 권총 사용, 뭐 그 포항시 쪽 이야기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뭐지? 그 대구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원들이 시청에서 발대식 하고 있다.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지방분권 하면 또 저 아닙니까?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서울 해체, 경기지방 해체 뭐 그런 말인데.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경쟁업계 예산 삭감, 금품 로비 일파만파. 자, 넘어가죠. 경북도의회에서 그 옛날에 박근혜 탄핵할 때도 막 반대하고 막 기자회견하고 그랬던 곳인데, 뭐 문제가 또 있는 모양이네요. 자, 13면 국제면입니다. 트럼프 오바마 신경전의 정권 인수 불안불안. 정착촌 중단 밀어붙이는 캐리. 28 이탈리아라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평화 유일한 해법. 뭐 그런 말들이 있고요. 2017년 국제질서 서구식 규범 무너진다. 뭐 그런 말도 있고. 15면입니다. 중국도 사교육에 펑펑. 올해 136조 원. 뭐 국제면이 두 면이나 있네. 이런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뭐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신입사원 과로사 일본 대기업 대표 사의. 상사는 이제 노동기준법 위반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아마 기소의견이겠지?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몇지 죽었잖아. 그 과로사인지 뭐 무슨 개인적인 사연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올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개인적인 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넷마블하고 뭐 NC였나? 거기서 이제 뭐 자살하고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는데 일본은 저런 게 있네요. 좀 미묘해.
일본이 정치적으로 되게 후진국인데 난 되게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근데 또 저렇게 또 책임지고 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16면입니다. 경제면인데 신약기술 수출개혁, 또 나라든 해지통보, 이거 한미약품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한미약품 관련한 이야기인데 주가 떨어지겠네요. 최근 52주의 최고가 79만 1000원에서 지금은 28만 8000원. 29일이니까 오늘은 30만 5000원이네. 보니까 부재가 뭘로 달려있냐면은 국내 신약 개발의 한계다,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다,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 한미약품 5조원대 계약 수포, 산호피해 계약금 절반 반환, 지난해 6건 중 3건 흐지부지, 설익은 성과 부풀리기, 반성 속 세계적 공룡업체의 목리 지적도. 보자.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국내외 경제 불안의 대형 사건 도미노, 박스피. 박스피는 박스하고 코스피, 그 다음에 개미, 강봉, 되풀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1년 동안 이제 주식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건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7면 기사입니다. 자,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좀 신기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잠깐만요. 가뭄에 이제 콩나듯 가뭄에 콩나듯 이제 뭐야, 뭐지, 좋은 게, 우리보다 좋은 게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저기 살고 싶진 않아. 별로 부럽진 않아요. 좀 미묘한 게 있어, 일본은. 자, 16면입니다. 효성 조현준 회장 승진, 3세 경영 본격 개막. 잘하긴 잘하는 모양인데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벌 세습. 자, 자화자찬이 웬 말이냐 대 창업 활성화 취지는 이어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창조경제 들어갔으니까 아마 이거는 최순실 관련인 것 같고, 스타트업 기회형 창업 늘었지만 탄핵 전국 속 부정적 여론 높아져,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라진 종무식, 조촐한 신년회. 연말 분위기 안 나죠, 여러분? 그죠? 연말 분위기 안 나죠? 나도 연말 분위기 되게 안 나. 일본 시민 보면은 괜찮다는 거는 의식은 미묘하게 선진국스럽다. 아니요, 의식은 전혀 선진국스럽지 않아요. 의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잘 돌아가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선진적으로 보이는 건데, 사람들이 진짜로 의식이 있었다면 옛날에 원전 터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됐었지. 걔들은 자기 의견을 표출할 줄 몰라요. 나는 추운 것만 연말스럽다고요. 20면은 교육면인데 문화교과서, 국정교과서 관련 이야기입니다. 반대 넘어 역사교육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이냐. 뭐 정론인데 그냥 관련한 이슈들을 쭉 정리해 놓기도 하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서울 역사교사 토론회라는 걸 소재로 기사를 쓰셨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면) 대입합격에는 변수가 많아. 점수에만 얽매이면 평생 후회한다. 뭐 그런 말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선진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되게 후진적인 건데, 근데 시스템은 좀 미묘하게 굴려간다는 거지. 뭐 일본인들이 본인들이 감내해야겠죠 뭐. 자, 23면은 문화면입니다. 뭐 특별한 얘기 없고요. 불교는 기복신앙 논쟁, 개신교는 동성애 대립, 뭐 개판이다, 세상이 개판이다, 뭐 그런 취지의 기사 났습니다.
24면에는 뭐 그 창조경영 대상이라는 한국일보에서 내린 상인가? 아무튼 주는 상인가? 자, 26면, 27면, 28면 쭉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고 29면입니다. 통제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통제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칼럼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히만과 박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히만이 뭐냐면은 잠깐만요. 아이히만이 누구냐면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치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나치에서 일한 사람인데 그 자기가 한 거는 윗선에서 시킨 거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 자기는 윗선에서 시킨 것만 했다. 내가 자의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증언해서 이제 유명해졌던 사람이죠. 사실 그 사람의 증언을 한나 렌트라는 그 하이데거의 불륜녀, 뭐 철학자기도 하지. 철학자기도 한데 뭐 제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아무튼 하이데거의 불륜녀가 이제 그거를 책으로 펴내면서 그 유명해졌던 사람이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나는 안 읽어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분 아름다운 서당 이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요 아이히만과 박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글을 쓰셨는데 아마 그런 그러니까 나는 시킨 대로 나는 죄가 없다 뭐 그런 취지에서 아마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이 이렇게 정의했다, 정당화했다. 나는 법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유대인을 직접 해치지 않았다. 나는 포로를 실은 열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다. 열차 행선지는 내 업무와 관계없는 일이다. 열차 행선지나 포로들의 장례는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포로 열차가 제 시간에 출발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행위는 독일 제국을 위한 것이었다. 난 누구보다 내 임무에 충실했다. 당시 나에겐 총통의 지시가 법이었고 진리였다. 그러므로 난 죄가 없다. 법과 명령에 따라 행동했으므로 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은 뭐 요반을 토대로 얘기해보자면은 사회적 구조에 빌붙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조적인 허점에서 나오는 단물들을 빨아먹는 혹은 구조적인 불합리에 맞서지 않고 그냥 구조적인 불합리 자체에 그냥 기생해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보통 우리가 아이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요분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싶은 모양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면이 있어요. 한국일보는 칼럼에 보면은 내용이 있어. 30면입니다. 엄친딸 조윤선과 나경원 이런 게 있고 이런 글이 있고 혼란스러운 변화 잠깐만요. 혼란스러운 변화라는 칼럼이 있는데 주필이네. 이거는 요즘 전국 관련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즘 전국 관련 이야기긴 한데 구체적인 정치 이야기는 아니고 일종의 정론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하고 빗대가지고 이걸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기억은 끊임없이 가공되고 윤색된다. 역사도 수시로 새로운 잣대로 쓰여져 세계적 조류 판단은 한참 더 지나야 그런 아니 이거는 그냥 추워서 그런 겁니다. 자, 내가 만일 재벌 3세라면 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넘어가죠. 재밌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31면입니다. 약자가 없어야 강자가 없다 라는 칼럼이 있어요. 이거는 장애인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강물은 언제 흘러가나 라는 칼럼이 있는데 요것도 아까 혼란스러운 변화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글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경기 둔화 응급처치 수준에 머문 내년 경제정책 방향.
얘가 장기적인 전망이 아니라는 거지. 일단 돈을 때려붓는 건 돈을 때려붓는 거지만은. 자, 개헌특위 소명의식 갖고 합리적 개헌안 도출하라. 자, 베이비부머 노후 준비 정부가 적극 도와야.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거는 1955년에서 63년 생들을 의미하는데 요게 8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 그러는데 이 중에 이제 5분의 1 정도가 이제 요 시대라는 거지. 요 세대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쪽수네요. 사실 이제 요 세대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해요. 이 사람들이 일했을 때가 일을 막 하고 그럴 때가 7, 80년대인데 그때 우리가 경제 성장을 막 이뤘잖아요. 사실 박정희 작품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일정 의미에서 박정희 작품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 밑에서 고생하면서 어쨌건 요거를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리고 그 실제적인 성과를 이뤄낸 것들이 이제 요 시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요 세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잠깐만요. 요때 사람들이 지금 6, 70쯤 되니까 이제 복지 은퇴하고 명퇴하고 이제 복지 수당을 받을 복지 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가 됐잖아요. 근데 아마 돈이 엄청 많이 들 겁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정부가 이 사람들을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가 지금 이 사람들 부양할 만큼 충분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요즘 사정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심퇴양난인데 한번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뭐 그런 취지의 칼럼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까 그 유승민 지지자분의 돌연 난입으로 이제 방송연을 즐거웠는데 자, 요걸로 한국일보 브리핑도 요걸로 끝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네요. 비서실장은 그런 거 모른다라고 열심히 주장하는 분 덕분에 오늘도 즐거운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따 방송 종료하고 이따가 다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오늘 또 이따가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에 또 공지하고 방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